그럼 내일은 어떤 이슈가 투자자 여러분을 찾아갈지 매일경제의 내일신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여신 첫 번째 기사입니다. 미국 전기차 보조금 폐지법 발의했다. K배터리 긴장이라는 헤드라인이 올라와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도입했던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전기차 세액 공제를 2027년에 조기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원래는 2032년까지 제공될 예정이었는데 이 종료 시점을 6년이나 앞당긴 겁니다. 이처럼 오락가락하는 트럼프 정부의 정책으로 국내 기업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특히 자동차 부품 업계에선 우려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규정과 정책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계획을 세우는 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배터리 업계에서도 부담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대차와 기아는 지난해까지 IRA 혜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로 입는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차 전지에 대한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할지 송유일 매니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국 정부가 이 전기차 세액 공제 종료 기한을 앞당기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전기차 배터리 판매에서 혜택을 받던 한국 기업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2차 전지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할까요? 예, 일단 뭐 작년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LG 엔솔 같은 경우는 이 첨단 생산세액 공제를 빼면은 영업이익이 적자였었습니다. 이런 시기도 있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굉장히 큰 부분을 지금 도움을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 바로 첨단 생산세액 공제인데 이게 원래 2032년까지가 예정이 되었었습니다. 이번에 아직 통과가 되기 직전이긴 하지만 이 법안에 따르면은 2027년 조기 종료가 되면서 그러면은 6년이라는 시간 동안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못 받게 되는 건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 거는 지금 공화당에서 이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공화당이 지금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건 맞는데, 자, 약간 좀 아이러니합니다. 이게 이제 전 대통령 바이든 행정부에서 발의한 법안인데, 이 IRA가 혜택이 시작이 되고 나서 직접적으로 이제 투자가 집중이 된 곳은 바로 공화당 우세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 내에서도 아직까지는 이견이 많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에 무작정 다 동의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은 이제 의견이 좀 갈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완전한 폐지보다는 어느 정도 혜택이 축소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LG 엔솔이라든가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차트에 선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지금 이제 계속해서 우리나라 셀 3사 같은 경우는 이 내용이 지금부터 반영이 된 게 아니라 사실 작년부터 어느 정도 차트에 선반영되었던 악재 중에 하나이고 저는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약간의 투자 심리 하락 정도는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실제로 보면은 최근에 수급이 유입이 되고 있는데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가 매수로 다시 한번 LG 엔솔이라든가 삼성 SDI 쪽 이렇게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마냥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이게 사실 공화당 입장에서도 아예 폐기하는 것보다는 축소하는 게 이득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여러분들한테 일자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투자가 직접적으로 집중이 된 것은 바로 공화당 우세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역들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직접적으로 지금 미쳐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걸 또 공화당이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정치적으로도 아직까지는 갈 수 있는 단계가 많기 때문에 저는 바로 이렇게 폐지가 된다라는 악재보다는 약간 축소가 될 것이다라는 쪽의 의견을 보고 있고 지금 LG 엔솔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데 수주 잔고가 400조입니다.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670조 정도 되는데 400조가 LG 엔솔의 지금 수주 잔고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LG 엔솔 기업만 놓고 본다고 하면 저는 현재 저평가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LG 엔솔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지금 한 절반 정도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악재가 이렇게 선반영되어 있는 구간에서 우리가 분할 매수 관점으로도 접근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전기차 폐지에 대해서는 IRA 세제 혜택 폐지에 대해서는 현재 폐지보다는 축소될 전망을 제시해 주셨고요. 이에 대해서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인사이트까지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료 올리니까 한전 8년 만에 최대 실적 달성했다라는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이 올해 1분기에 8년 만에 최대 실적을 거뒀습니다. 올해 1분기 매출액이 2조 2,200억 원, 영업이익은 3조 7,50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매출액은 전년보다 4%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88%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요금이 인상되고 국제 유가가 하락한 덕분인데요. 작년에 톤당 126달러였던 유연탄 가격은 올해 105달러로 16% 감소했고 가격도 14%나 하락을 했습니다. 원자력 발전량이 늘어나면서 한전의 발전 자회사들이 석탄과 LNG 발전량을 줄인 점도 연료비 감소로 이어졌는데요. 산업용 전기요금이 인상된 점도 반영이 됐습니다.
한전은 올해 7개 분기 연속으로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 이후에 누적된 영업 적자가 30조 원에 달하기 때문에 실적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8년 만에 최대 실적을 달성한 한국전력 주가 전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한국전력의 좋은 성적표를 공개했습니다. 7개 분기 연속으로 흑자를 달성했는데요. 네, 주가는 또 약했습니다. 현재 애프터에서도 밀리고 있는데 한국전력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예, 저는 일단 단기 반등에 따른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많이 급등을 했고, 자, 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면서 한 번도 매물 소화하는 과정을 거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조금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오늘 좀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이 뭐냐면은 아직까지 거래량이 죽지 않았고 이제 아래 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매물 소화하는 과정을 거쳤다에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8년 만에 지금 최대 실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전력 같은 경우 2020년 이후부터 계속해서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2020년 같은 경우는 3만 원대까지 한번 달성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구간, 현재 구간, 지금 이제 종가가 25,750원인데요.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3만 원까지 상승할 수 있는 룸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최대 실적에 대한 근거인데 일단은 이제 연료비에 대한 가격이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지금 LNG 가격도 지금 1분기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4% 정도 감소를 했는데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 실적에 대한 의구심, 리스크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는 어느 정도 매물 소화 과정만 거친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재반등할 수 있는 구간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이런 걸 좀 보셔야 됩니다. 한국전력 하면은 자회사도 여러 개가 있죠. 대표적으로 뭐 한전 KPS도 있는데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급격한 상승을 했는데 한전 KPS는 제한적인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실적에 대한 내용이 직접적으로 반영이 되는 거는 한국전력이기 때문에 많이 수급이 집중됐다 보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수급 같은 경우도 외국인 수급 지금 최근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연이어서 순매수 시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구간만 거친다고 하면 앞으로도 재반등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한국전력에 대해서는 반등의 시기가 올 것이다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송률 매니저 인사이트 만나봤고요. 내일장 신문도 미리 읽어봤습니다. 이어지는 조조통해에서 내일장을 대비하기 위한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